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질 편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거 재질을 한번 줬었죠. 기본적으로 요게 재질이고요. 얘는 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맵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여기서 이제 맥스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창이 이제 왔다 갔다 커지거든요. 또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맥스에서 제공하는 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맵들은요 기본적으로 특징이 애니메이션이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파라미터 창이 나오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샘플 슬롯이라 그래갖고요. 전에 이제 맥스에서 재질 편집기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보면 모드에 보면요 컴팩트 매트리얼 에디터라 그래갖고 요게 맥스의 전통적인 옛날 재질 창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재질을 합성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2010 버전인가요? 11 버전부터 이렇게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노드식으로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재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상에 얘가 깔려요. 쫙 엄청나게 깔립니다. 그 잠깐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재질들을 막 합성해서 씁니다.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릴 예제를 한번 해봤는데 재질을 막 섞어가지고 원하는 뭐 이게 바다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만들어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미리 조금씩 저하고 이제 같이 좀 배우는 거죠. 닦아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컴팩트는 이건 생략할게요. 이건 요즘에 잘 안 쓰고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로 하면 됩니다. 이거로 훨씬 편해요. 여기 보면 이제 매터리얼이 여기 있습니다. 맥스에서 제공하는 매터리얼이 있고요. Vray 설치하신 분들은 Vray 매터리얼도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재질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렌더러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스캔라인 렌더러가 활성화되어 있죠.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쓸 수 있는 재질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 피지컬 매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그 PBR이라 그래가지고 물리 기반 재질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Vray나 아놀드, 코로나 이런 GI 렌더러에서 작동이 되거든요. 스캔라인에서 제가 이거 작동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한 50% 정도밖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있으나 마나는 애고요. 나머지 애들은 좀 그냥 쓰이는 거는 좀 빈도가 높은 애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는 얘네들은 이거 설명하면서 같이 써야지 지금 뭐 설명 드려봐야 지금 이해도 못하고요. 어쨌든 여기 맵하고 매터리얼 같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그 신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질 같은 게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재질이 여기에 입혀져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갖고 이걸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를 찍어갖고 여기 딱 눌러도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게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뷰창 있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작업하는 게 너무 막 화면이 많아지고 정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걸 난 다 지우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질 합성하고 만들고 하는 걸 써도 됩니다. 그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지우면은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거 드래그 해갖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샘플 슬롯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만 있으면 여기에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언제든지 찍어갖고 편집할 수가 있으니까. 씬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오브젝트에 적용이 안 된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없는데 언젠가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빨갛게 나오면서 지워집니다. 이쪽에는 이제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 그래갖고 맵하고 매트리얼 미리 맥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불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해갖고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비트맵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재질을 할당하라는 겁니다. 선택한 놈을 재질을 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떼고 이렇게 떼고요. 그럼 딱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Shift 해갖고 복사해도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지우고요. 델키로 Shift 해가지고 복사하면 얘가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색깔을 뭐 딴 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요. 더블 클릭하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주고 얘를 여기다 주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재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Shift 해갖고 또 복사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하고요. 항상 이 더블 클릭 한 놈 주위에 이렇게 점선이 보이죠? 이 활성화되어 있는 놈이 여기 뜨는 거예요. 편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난 이거 선택할 거야. 한 번 딱 클릭해놓고 이걸 막 고치고 있어요. 이게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 많이 합니다. 꼭 제가 좀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로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선택이 되어 있다. 얘가 선택이 되어 있고 얘를 선택했다. 이렇게 재질 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재질 있죠. 예를 들어서 얘를 재질을 줬어요. 이렇게 재질을 디퓨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얘만. 예. 얘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J 누르면 선택한 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하이라이트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와이어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이렇게 화면에 오브젝트가 많고 이 화면에 맵이 많고 매터리얼이 많고 막 이렇게 많을 경우는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요 기본적인 형태로 보여주라는 거고요. 요거요 선택해서요. 이거 최고 퀄리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쇼 배터리 하면 기본적인 거로 보여주고요. 밑에 거 이게 검은 거로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최고 퀄리티로 가라는 겁니다. 배터리하고 재질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숨겨라. 딱 숨기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딱 보입니다. 그죠? 옆에 마이너스 마크가 붙었죠. 다시 이걸 누르면 다시 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딱 누르잖아요. 요거 한번 누르면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럼 쟤는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누르고 이거 해도 안 펴져요. 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난 수정할 일이 없다. 이럴 때는 밑에 거나 이런 거 막 연결하고 이런 작업 안 해도 돼. 얘는 끝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버린다. 플러스로. 그래 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숨겼다가 폈다가. 마우스 오른부터 누르면요. 하이드 차일드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옆에 있는 맵들이 숨겨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다시 해제하려면 이거 선택하고 해제됐네요.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로 되면서 해제가 됩니다.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마우스 오른부터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요.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보통 기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펴볼게요. 이렇게 낮게라도 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화면상에서 이렇게 옮겨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패닝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고요.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누르면 패닝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선택하고 Z 누르면 코앞에 오고요. 선택하고 Z 누르면 코앞에 오고요. 요 이미지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기 좀 좋고요. 요걸 누르면 뒤에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나 요거죠.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 얘를 수정했잖아요. 얘를. 그죠?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제가 얘를 고쳤어요. 그래 놓고 왜 변하지 않지? 이러고 있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얘를 고쳐야 얘가 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저게 있다. 재질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요. 이걸 정리할 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작업하다 보면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개판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노드식으로 손으로 막 움직이니까. 근데 그걸 한 번에 정리하는 기능이 이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얘만 지금 딸려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 누르면 옆에가 사라지고요. 이거 누르면 밑에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닫으면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얘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나타나요. 굳이 이걸 안 눌러도.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 막 서로 연결하다가 막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냥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탁 나타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창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부터 눌러가지고요. 오픈 프리뷰 윈도우 있죠? 이걸 딱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가면 딱 상단에 고정이 됩니다. 그거 다시 열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안 쓰고요. 이걸 해서 차라리 미리 볼 매터리얼 같은 경우를 이쪽에다가 좀 크게 놓고 요걸 좀 숨기고요. 요거 숨기는 거는 더블 클릭 다시 하면 좀 작아들어요. 차라리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닫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충분히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떼고요. 이렇게 해서는 제너럴 해당되는 그 노드에 연결할 수 있는 맵들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서 고르면 돼요. 스캔라인이면 스캔라인, 뭐 V레이면 V레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백지에다가 오른쪽으로 마우스 오른부터 누르면 매터리얼, 제너럴, 스캔라인, V레이. 여기에 원래 있던 이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좀 익숙치가 않으니까 당분간은 좀 이거 열어놓고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드래그해서 뽑아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내비게이터는 열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닫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F4번 눌러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얘가 선택이 된 거죠. 얘가 선택이 된 게 맞나요? 얘가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려면요. 얘를 선택하고 이걸 누르면 요 재질을 먹인 오브젝트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셀렉트 탁 하면 한 번에 뭉태기로 선택이 돼요. 이게 엄청 편해요. 얘가 오브젝트가 많아갖고 도대체 나는 이 재질을 이 재질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깜빡하고. 딴 데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재질이 적용된 애들을 한 번에 이거 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얘 재질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딱 선택하면 얘 재질을 먹인 오브젝트들 한 번에 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스탠다드 재질입니다. 스탠다드. 맥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 기반의 재질이 아니고요. 물리 기반의 재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이 얘기를 잠깐 해보죠. 얘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재질 한번 줘보고 한번 어떻게 바뀌나 보죠.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그 피지컬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여기 프리셋도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는 쇠가 아닌 거, 여기는 유리, 뭐 메탈, 뭐 여기는 기타 등등. 예. 왜냐면 그 V레이나 모든 렌더러들은 이게 피지컬 배터리예요. 다 그쪽은. 근데 얘는 맥스 기본적인 전통적인 그런 재질이거든요. 스탠다드. 근데 이 두 개가 얘는 좀 물리 기반이 아니라 어렵고요. 얘는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쪽에서 챙기는 거는 이 디퓨즈 맵 있죠. 이 색깔, 그 다음에 이 메탈리스, 이게 쇠인지 아닌지, 그리고 표면이 얼마나 까칠까칠한지, 러프니스, 디퓨즈, 메탈리스, 러프니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옵션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기타 여기에 추가되는 게 노멀 맵, 상황에 따라서는 디스플레이스 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스 맵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안 하고 얘를 실제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맵이거든요. 지형 같은 거나 돌 만들 때 이게 있으면 완전 끝내줘요. 그런 거고요. 얘는 비슷한데 지금 얘는 스탠다드고요. 얘는 저겁니다. 물리 기반이에요. 얘는 그냥 일반 쉐이더고요. 스탠다드 재질이죠. 스탠다드. 근데 얘는 피지컬 베이직 매터리얼 그래가지고 PBR입니다. PBR. 피지컬 베이직 렌더러라 그러죠. PBS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얘는 물리 기반이고 얘는 물리 기반이 아닌데 물리 기반처럼 보이려고 막 온갖 트릭이 동원되는 그런 재질이고요. 트릭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얘처럼 가려고 속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사용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가 거의 다 이쪽입니다. V레이나 모든 게 다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얘랑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고. 근데 얘를 또 왜 아셔야 되냐면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했는데 이렇게 요게 맞춰져 갖고 모델링이 된 파일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바꿔주려면 뭐가 뭐 어떻게 되는지 대응이 되는지를 알아야 바꿔주죠. 예, 그게 이겁니다. 디퓨저 맵은 똑같이 이렇게 디퓨저 가면 되고요. 예, 스탠다드고요. 얘는 피지컬 베이직 매터리얼입니다. 똑같아요. 디퓨저는 그냥 똑같이 디퓨저에다 넣으면 돼요. 이쪽에다. 근데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요. 얘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얘는 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쇠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가 높아지면 빛을 많이 반사시키는 거고 얘는 높아지면 완전히 쇠란 얘기인데 이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얘 두 개가 적용 방식이 틀립니다. 같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맵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계속 얘를 수정하면서 넣어줘야 돼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밑에 범프하고 이건 다 똑같고요. 이 그로스니스는 만들만들한 거죠. 완전 만들만들한 겁니다. 근데 얘 반대되는 게 러프니스입니다. 러프니스. 얘는 까실까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맵을 반전시켜 갖고 넣으면 됩니다. 인버트 시켜 가지고. 그러면 검은 게 하얀 거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다 얘는 흑백이에요. 흑백. 얘네들은 범프까지 전부 다 디스플레이스까지. 여기서 색깔을 갖고 있는 맵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만 RGB 채널입니다. RGB. 즉 색깔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디퓨즈는. 근데 얘 밑에 네 가지 맵이 있죠. 얘는 색깔이 있는 거고 얘는 색깔이 없어요. 얘는 흑백입니다. 그냥 알파예요. 알파. 알파가 뭐냐면 얘는 그냥 색깔이 있는 거 빨주노초 파란보. 얘는 그냥 블랙 아니면 화이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알파입니다. 얘는. 그 맵의 또 특징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거 갖고 좀 한번 해볼 건데 그렇다는 걸 좀 내용을 알아놓으세요. 스탠다드에서 요즘 다 거의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전에는 이게 없었죠. 제가 맥스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이딴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스페큘러는 반짝반짝 빛나는 건데 그게 해당되는 게 메탈리스인데 기본적으로 얘랑은 거의 같아요. 스페큘러가 0이라는 얘기는 쇠가 반사를 안 시킨다는 거고요. 반사를 안 시킨다는 건 쇠랑 비슷한데 제가 맵을 적용해 본 결과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맵을 입혀가면서 그걸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좀 비슷하게 고쳐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흑백이거든요.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에요. 알파입니다. 알파. 그렇기 때문에 고쳐질 수가 있고 얘는 반전시키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얘네 둘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V-Ray 같은 경우는 러프니스나 글로스니스를 두 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거로 들어갑니다. 메탈리스. 스페큘러는 옛날에는 이건 잘 안 써요. 지금은 최근에는 그렇다는 거. 나머지 똑같고요. 예.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거 뭐 지금 설명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지금은. 예. 이 텍스처 헤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텍스처 헤븐. 피지컬 매터리얼, 거기에 쓸 수 있는 재질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8K PBR 다운받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요. 오브젝트에다 입히면 이렇게 보여요. 렌더링 하면 진짜 이렇게 보여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종류별로 다운받으실 분들은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HDRI 맵이 또 중요합니다. 얘는 조명 역할을 하는 배경 이미지거든요. HDRI 있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HDRI 맵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16K짜리까지 있어요. 그거는 막 불러오는데 몇 기가씩이에요. 이미지 한 장이. 이게 해상도가 낮은 HDRI 맵은요. 렌더링 퀄러티에도 영향을 미치고 배경으로 바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고해상도의 HDRI 맵들은 배경 이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 파일들을 이쪽에다가 저장해서 쓰고 있는데 항상 기본 구조가요. 이 폴더 안에 이제 모델링 파일이 들어가고요. 그 아래에다가 텍스처 파일이라고 이렇게 폴더를 넣어가지고 이 안에다 또 텍스처를 넣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위 폴더가 이거죠. 챕터 5라는 폴더입니다. 얘만 그냥 복사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 붙여넣기 해갖고 열면 열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다른 폴더에 있을 때는 그 이미지하고 루트가 틀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 막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델링 파일을 저장하고 폴더를 만들어서 텍스처를 여기다 저장하고 요 하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이미지 경로가 안 맞아가지고 막 검게 나오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걸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셋 트래킹이라는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에딧 파일에 레퍼런스예요. 에셋 트래킹이라는 토글이 있습니다. 이걸 딱 불러오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재질을 두 개 썼잖아요. 이미지를 두 개 불러왔죠. 이 두 개 불러온 패스가 나와요. 패스가. 그래서 지금 상태가 OK입니다. 얘네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패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미싱 파일이 이렇게 떠요. 그럼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고치면 돼요. 왜냐면 왜 이 기능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작업을 해보시면 나중에 느끼실 건데 지금은 화면에 오브젝트가 몇 개 없으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장면 구성을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나무도 불러오고 집도 불러오고 막 캐릭터 총 막 그냥 정신없어요. 뭐 저긴 탱크도 있고 막 이제 막 깔리죠. 장면 구성하면. 그럼 여기에 텍스처 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쫓아 들어가요. 근데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텍스처를 끌어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어느 오브젝트에 어떤 재질의 텍스처가 없다는 건지 막 경고 메시지가 떠요. 처음에 파일을 열면은 워닝 뜨면서 뭐 브라우저가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거를 이 기능이 없으면 그 해결을 해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쫙 보다 보면 쫙 다 오케이 가다가 중간에 미시 파일이 뜹니다. 그럴 때는 그걸 찾아요. 딱 해갖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갖고요. 셋 패스를 딱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얘가 원래 있는 패스가 어디 있네? 딱 눌러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뜨는데 패스만 있고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찾아갖고 이 파일 이름이 똑같이 돼 있는 거를 찾아갖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갖고요. 브라우저를 찾아갖고 그 해당 파일 있는 폴더에 찾아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이 파일의 경로를 안다. 그러면 경로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 근데 이거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갖고 유즈 패스 여기 있는 패스에 있는 소스를 써라고 오케이 딱 하면 이게 바로 미신 파일에서 오케이로 딱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바뀐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리프레시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이게 경로를 지정했는데도 미싱 파일이 안 바뀌면 리프레시 해주면 다 오케이 뜨고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옵니다. 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에셋 트래킹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패스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은 브라우저 해갖고 찾아서 직접 여기서 파일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갖고 오케이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지우는 거예요. 패스에서 remove missing asset은 지워라.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뭔지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지우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여기 미싱으로 돼 있는 거는 못 찾겠다. 지워버립니다. 지워갖고 저장을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뭐 텍스처 파일의 주소가 안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 안 봐도 돼요. 대신에 여기 뭐가 없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만약에 발견하는 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질을 저장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질을 만들 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장하냐면 여기에 New Material 라이브를 엽니다. 그러면은 매트리얼 라이브를 저장하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개 아니면 ABC 매트리얼 이렇게 치고요. 딱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ABC 매트리얼이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누르면 밑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위에 별 마크 있죠. 별 마크가 붙으면서 재질이 딱 들어갑니다. 그럼 저장이 안 돼 있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저장합니다. 세이브. 딱 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없다. 없으면은 다른 파일을 열었는데 저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오픈 매터리얼 라이브를 엽니다. 그럼 ABC 매터리얼 있죠. 이거 딱 누르면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재질을 아무 때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들어 놓은 재질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닫아도 되고요. 클로스. 필요 없으면 닫고요. 닫거나 아니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픈해서요. 이렇게 해갖고 난 이거 필요 없다 ABC. 그럼 지워버리면 돼요. 여기서. 지워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냥. 그럼 지워버린 거예요. 재질 저장하는 것까지. 좀 지겨웠죠. 이번 시간까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오버뷰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